안녕하십니까. 2024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제품 포럼에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의 김다혜대입니다. 저는 오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의무 사항과 공단의 신규 업무인 시험 분석 업무 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의 표시, 세 번째 제품 목록 제출, 네 번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재질구조 시험 분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입니다. 저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는 총 9가지입니다.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 캔, 발포 합성 수지, PSP, 페트병, 용기 트레이류, 필름 시트류로 구분됩니다. 해당 포장재 종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생산자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적용되는 품목과 동일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재활용 의무 생산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는 국내에 유통하는 제품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은 연간 출고 수입량 또는 매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와 저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재활용 등급별로 발급 절차가 상이합니다.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의 경우에는 의무 생산자가 EPR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그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이게 자동 승인이 됩니다. 평가 결과서가 자동 승인돼서 바로 발급되므로 저희 등급 기준을 전에 이제 자세히 확인하셔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하실 때 제출 가능한 증빙 서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 생산자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는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이제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 또는 OEM 업체가 최종 판매업자에게 제출하시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제 해당 증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서류에는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의 종류가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급 날짜와 포장재 제조업체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른 허가 심의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 서류에 반드시 포장재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재질의 종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물과 닿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질의 종류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물과 닿지 않는 포장재의 종류의 재질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포장재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재질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와
같이 이제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는 유관 판정 결과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리 가능성에 대한 증빙 서류로 많이 제출을 하시는데, 이때 분리 가능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분리 전이나 중, 후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포장재 재질 구조 증명서라던가 이제 유관 판정 결과서의 양식은 저희 EPR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그 해외에 있는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인시험 기간에 시험 분석 재질 판정을 의뢰를 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시험 성적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불인정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라던가 자가품질 위탁 검정서라는 서류는 다른 서류 없이 이 서류만을 단독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재 재질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불인정됨을 알려드리고요. 반드시 제품을 보호하는 모든 포장재의 구성 항목의 재질의 종류가 확인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도가 시행한 지 이제 4년 차를 맞았는데요. 제도가 시행하고 현재까지 공단에서는 포장재의 재질 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급 건수는 이제 20년도에는 29,358건을 발급했고요. 21년도 27,563건, 22년도에는 12,525건이고 23년도에는 7,394건으로 23년까지 총 76,84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 최우수 연도별 출가량을 말씀을 드리면 20년에는 6,664톤에서 시작해가지고 23년도에는 49,170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대비 23년에는 약 698%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 구조를 구성하는 대표 제품에 대해서 한 번만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서 한 건에 해당하는 제품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고 재질 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제품을 전체를 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행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현재 PSP와 페트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최우수 출고량 증가량에서 보시면 페트병의 포장재에서 특히 먹는 샘물이라던가 음료산업, 식품산업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 23년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무게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4년 7월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을 개정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먹는 샘물 음료의 페트병에 대해서만 경량화 지수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먹는 샘물과 음료의 페트병 의무 생산자들은 24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의 재평가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약 25%의 의무 생산자분들이 진행을 해주셨고요. 만약 24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를 받았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기한 내에 재평가를 공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먹는 샘물 음료 최우수 페트병의 재평가는 EP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메뉴에서 신규 작성을 클릭하신 후 단일 재질 무색을 선택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상아병, 내열병, 내압병, 무균, 춘정병 중 해당하는 페트병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이때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페트병 종류에 대한 정의가 팝업창으로 띄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판매업자이신 경우에는 페트병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페트병 제조업자 또는 이제 OEM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페트병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병의 종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용량과 무게를 입력을 해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량화 지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가 되고 결과값에 따라 1 이하 또는 1 초과의 자동으로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게 저희가 시스템에 구현을 해놨고요. 이때 경량화 지수가 1 이하인 경우에만 재활용 최우수로 평가하고 경량화 지수가 1 초과인 경우에는 재활용 우수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은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라고 명칭하는 모든 구성 항목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개의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만 최우수의 재질을 사용하셔도 나머지 항목에서 다른 등급을 사용을 하시면 그 최우수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모두 최우수 기준에 해당하실 때만 그 제품의 등급은 최우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진행하실 때는 저희 EPR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그 페트병 경량화 지수 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장재 재질 구조 결과의 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 결과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이한데요.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하 좌우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앞면이나 정면, 측면, 바코드의 상하 좌우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저희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표시 기준이라고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해당 도안과 표준 규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니 표준 규격을 한번 확인하셔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가 결과 표시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서만 필수 표시이고 이외 등급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세법에 따른 과실주나 위스키,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에는 자원순환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가 있고요. 표면에 별도의 표시가 일체 없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 각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와 그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 생산자가 직접 회수하여 배출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어려운 표시가 면제됩니다. 저희가 표시에 대해서만 면제 부분이 있고 평가 신청의 의무 대상은 맞기 때문에 표시에 대해서는 면제하되 평가 신청은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가 결과 표시는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표시기한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기한 연기 신청은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10일 전까지 EPR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신청 시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위한 동판, 금형의 제작 기간 소요 등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내부 결제한 내부 결제 문서라던가 뭐 발주 주문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면 표시기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포장재의 재고 소진을 위한 표시기한 연기 신청은 저희가 승인이 조금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품 목록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 의무 생산자께서는 지금 매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출고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 중량 산출 기초 자료를 시스템에서 입력하실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평가 결과 등급의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해당 제품의 평가 결과서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제품마다 해당하는 평가 결과서를 연동을 해주시는 게 제품 목록 제출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평가 결과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평가 결과를 신청을 해주셔서 결과서 번호를 연동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제출된 출고 수입 실적서를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아직 그 평가 결과서가 연동이 되지 않은 그 사례가 조금 많이 발견이 돼서 이번 그 확인하신 후 만약에 연동이 되지 않아 있으면 좀 연동을 부탁드리고 제품 목록을 제출하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활용 분담금 산정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 등급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맞는 평가 결과서를 연동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야 하는 제품이 너무 많으신 경우에는 EPR 홈페이지에 출고 수입 실적서 제출하실 때 중량 산출 기초 자료의 엑셀 파일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에 한꺼번에 입력을 하신 후 업로드가 되면 저희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으실 경우는 엑셀 파일에도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제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입니다. 제도가 시행한 19년 12월 25일부터 국내에 사용 금지된 포장재가 규정되었습니다. 저희 PVC 포장재랑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한해서는 유색 페트병과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착제에는 사용이 금지가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포장재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포장재 중에서 대체재가 개발된 포장재로 판단되어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PVC 포장재 같은 경우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몸체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 코팅한 경우와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수축 포장,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과 소시지류가 해당이 되고요. 축산물, 수산물의 식품 포장용 랩에서 화면에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대체 재질은 있는데 상용화가 조금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지 포장재를 사용하실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해당 의무 생산자에게 개선명령 통보서를 통보하고요. 통보받은 의무 생산자는 최대 3년 이내 개선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제조 수입 판매 중단 명령서를 통보하고 제조 수입 판매 중단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신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 분석 업무 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환경부 예규 제8조에 의해서
공단은 평가 의무자의 자체 평가 결과의 검토 확인을 필요한 경우와 평가 의무자가 시험 분석을 의뢰한 경우 시험 분석을 하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단에서는 제도에 맞춰서 재질구조 실험실과 EPR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4년 12월 중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단 내부에서 관련 예규를 개정 중인데요. 그 예규가 시행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규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대로 12월 중에 시험 성적서 발급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EP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EPR 홈페이지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 분석에서 시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 절차는 의무 생산자가 EPR 홈페이지에서 시험 분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수수료 납부와 해당 시료가 공단에 도착한 이후에 시험 분석을 실시하고요. 30일 이내 시험 성적서가 원본이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다음 시험 성적서 사본은 EPR 홈페이지에서 의무 생산자가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 납부와 시료 도착이 공단에 도착한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된 이후 시점부터 30일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기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성수지 재질 판정에 사용되는 적외선 분광 강도계 FTIR과 DSC, TGA가 있고요. 금속 재질을 판정하는 XRF, 색상을 판정하는 분광 측색계, 적착제 도포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3D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험 항목과 수수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에 발급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시험 성적서로 제출된 시험 항목이 합성수지 재질 판정입니다. 그리고 유감 판정 결과서가 가장 많이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 12월에 합성수지 재질 판정과 유감 판정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열알칼리성 접착제 사용 여부라던가 색상 분석 등 다른 기기 분석에 대해서는 25년 1월 시작 예정이오니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EPR 홈페이지 공지글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외 시험 분석 신청과 관련된 안내사항과 자세한 사항은 곧 저희가 신청 매뉴얼이라던가 다른 그 신청서 양식 등 관련 양식은 곧 EPR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기타 시험 분석 관련 안내사항을 공단에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